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두 나라의 다툼이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코세프에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키움자산운용 김재웅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주제인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정치적 내용이 조금 담겨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 측면에서 패권 전쟁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뺏으려고 하는 중국의 대결 속에서 이런 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투자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기에도 흥미로운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둘이 왜 그렇게 싸우는 건가요? 네, 미국, 중국 갈등은 초기에 있었던 무역 분쟁을 넘어서 패권 전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다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10월쯤부터 시작되었던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무역 제재였고요. 이제는 기술 제재, 첨단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제재 등으로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산업 주도권 전쟁, 패권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으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좀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는 미국에게 도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군사적으로도 난사군도, 이쪽에다가 군사기지를 위한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대만 해협에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든지 하면서 미국이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AIIB, 아시아개발은행, 1대1로 이런 것들 하면서 기존에 미국이 만들어둔 경제 질서에 도전을 한다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는 자기한테 덤비는 그런 불편한 상황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도전을 제압하지 못하면 전 세계 패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운 지는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소강 상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미국이 왜 그렇게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가장 심하게 제재를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금융업과 IT 위주의 산업을 가져가면서 자기네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조선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 생산을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 맡기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은 생산 능력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선박 건조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 미국 조선소 줄 테니까 들어와서 배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이랑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 처음에 마스크를 생산할 공장이 없어서 마스크가 모자랐던 적도 있고요. 또 물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냉장고까지 공급이 안 됐었고 물가가 폭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제조업 대국으로 자리를 잡는 동안 미국 러스트벨트들은 급격한 산업 공동화를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러스트벨트 쪽의 반감이 표출되었던 게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들은 정치적으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우는데 이 주들이 워싱턴에 반중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산업적 도전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좀 더 제재가 심해진 부분이 바로 첨단 산업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분야거든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의 필수제인데다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은 이 분야에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우방국 중심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미국도 생산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도가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죠. 그리고 IRA 법안 같은 것들로 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 이제 그만하고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우방국 위주로 생산 시설을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경쟁의 가장 큰 패권 경쟁의 전장은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기도 하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패권 경쟁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요, 결국 경쟁에서 누군가 이기게 된다면 이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다양한 의견과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시장의 선택은 현재까지는 미국입니다. 포스트 차이나라는 테마로 베트남, 인도, 멕시코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게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중국에서 미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자금 흐름 면에서도 이런 국가들로 자금 유입이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지속적인 외국인 자금 유출을 겪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그 우방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오랜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중 패권 전쟁,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잘 찾아보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격전지,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미국이 지금 이 시대를 꽉 쥐고 있는 건 AI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경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반도체는 원래 냉전 시대에 미국 국방 산업의 일환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각종 무기, 방어 체계 성능 향상과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부품이고, 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만큼 모든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 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첨단 반도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을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중국 같은 국가가 계속 만들게 되면 반도체 기술에서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의 확장 금지랑 더불어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자체를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설계뿐만 아니라 양산과 패키징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미국 안에 보유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기존에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수출량의 거의 50%를 중국이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AI 반도체 발전하는 것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 미국이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칩4 동맹을 맺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자체를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방국의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의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칩4 동맹 안에서 큰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안에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칩4 동맹 반도체 밸류 체인을 강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책적 측면에서도
국내 소부장 업체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하니까 이쪽으로 신규 설비,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소였던 높은 중국 의존도도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와는 다르게 2차 전지는 중국이 참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서도 반도체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이 메이저 플레이어인데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네, 2차 전지도 반도체처럼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인데요. 2차 전지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배터리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인식해서 2차 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차 전지는 미국이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중국은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소재, 셀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추가적인 성장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RA 법안이 나왔는데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 공제랑 더불어서 중국으로부터 부품,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말라는 견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2차 전지랑 부품에 25% 수준 관세를 적용을 했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한다면 이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셀, 소재 기업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가지고 와주신 E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ETF도 2종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요거 하나하나 어떤 ETF인가요? 네, 저희 ETF 이름은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만 추려서 투자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측면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겠느냐 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기술적, 정량적 기준으로 북미 매출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매출 비중이 크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업 본연의 경쟁력 관점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매출이 크다는 건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들도 인정하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공급망에 같이 엮여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주가도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밀접하게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가 될 때, 즉 중국의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북미 쪽으로 공급망을 구축해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심화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위험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솔팅이 되어 있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인가요? 네, 우선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을 보시면 파운드리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HPSP. 이 기업은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 밖에도 검사 장비나 후공정 장비, 공정 장비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15개 종목을 담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인데 미국의 자국 생산 기반 확충 정책 이 영향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2차전지 북미 공급망 종목인데요. LG 엔솔, 삼성 SDI 같은 셀 기업들이랑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그리고 셀이랑 소재 부문 대장주들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위 비중으로는 장비주가 많은데요. 역시나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2차전지 마찬가지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1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당연히 매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는 얼마인가요? 네, 각각 연 0.49%입니다. 광고 영상임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통 크게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바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누굴 응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코스프를 응원하든, 제 채널을 응원하든, 미국을 응원하든, 중국을 응원하든,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든 상관없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 30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상품으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을 드립니다. 또 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딱 한 분을 선정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 뒤 밤 9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상품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가시는 분들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ETF는 바로 코세프 K반도체 북미 공급망 그리고 K2차전지 북미 공급망 ETF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글로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